해보자. 자, 우리가 이제 10장하고 11장에서 할게 요 퇴직급여 충당금, 퇴직연금 충당금, 대손충당금 총 3개. 예, 제가 저번에 한번 장난 소리로 여러분들이 회충의 충, 해충. 우리 입장에 해충인 해충들. 장난이에요, 장난. 해충은 오해하지 마시고 해충의 충 아닙니다. 알죠? 그 아니라 우리 입장에서도 힘들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 해충이라 한 거예요, 그냥. 알죠? 알죠? 어렵다는 뜻이 어렵다. 근데 다행히 예전에는 이 3개를 다 했어야 됐거든요. 근데 이제 여기 있는 위에 있는 퇴직급여 충당금이라는 게 이게 이제 2016년도부터 중요성이 아예 없었어요. 이제 아예 없어져 가지고 얘가 이제 과거에는 출제를 했었는데 예, 요즘에는 아예 출제를 안 합니다, 여러분들. 이걸 낼 수가 없어요, 현실적으로. 알죠? 요거 낼 수가 없고요. 예. 그래서 혹시라도 요거를 여러분들이 궁금해 하신다면 제가 예전에 영상 찍어놓은 거 있으니까 그걸로 대체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왜냐면 회차가 84회차 이후로 나온 적이 없어요. 너무 그 84회차가 16년도 전일 거예요. 맞죠? 그때 이후로 이제 하나도 안 중요해졌거든요. 그럼 여러분들이 이건 안 해도 되겠네요 하시겠지만 얘를 알아야 얘를 할 수 있어요. 2번. 지금 퇴직연금 얘를요. 그래서 어떻게 제가 수업을 진행할 거냐면은 왜냐하면 나중에 이제 퇴직급여 충당금이 요 퇴직연금 충당금에 나올 수도 있고 안 나올 수도 있거든요. 그럼 뭐가 어려울까요? 나오면 같이 연결되면 알죠? 근데 시험에 3번이나 냈어요. 연결되는 애를. 알죠? 그러니까 반반입니다. 나오는 거 반, 같이 연결되는 거 반, 연결 안 시키는 거 반. 알죠? 하지만 요 퇴직급여 충당금에서 여러분들이 뭔가를 알고 계셔야 퇴직연금 충당금이라는 게 이해가 되시기 때문에 설명을 어떻게 진행을 하냐면 예전에 다 설명했지만 퇴충 요쪽 퇴직급여 충당금 쪽에서는요. 퇴직연금 충당금을 하기 위한 위에서 필요한 것들만 할 거예요. 알죠? 그렇게 해서 시간을 좀 절약을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예, 여기는 좀 빡 집중을 좀 해주셔야 됩니다. 해보자. 자, 퇴직급여 충당금의 이해. 자, 한번 사례 들어볼게요. 보시면. 보시죠. 예. 자, 우리가 이제 여기 퇴직급여 제도가 아마 여러분들이 2가지가 있다라고 배우셨을 거예요. 2가지 뭐냐면 아마 여러분들이 배우신 퇴직급여 제도는 퇴직연금 제도를 먼저 배우셨을 건데 과거에는 퇴직연금 제도가 없었어요. 저 어렸을 때만 하더라도요. 저 어렸을 때는 어떻게 했냐면 지금은 계좌로 쏘죠. 여러분들. 월급을 누가 여러분 돈으로 줘요. 맞죠? 근데 저는 어렸을 때 여러분 대학교 때까지만 해도 돈으로 받았어요. 돈으로. 노래방 알바하면 노래방 아르바이트 하면은 막 추석 때 저 어디 안 가니까 사장님이 이렇게 불러오고 야 추석 때 보너스 많이 줄게 야 너 좀 일해라 사람들 다 가니까 이럴게 걱정하지 마세요 이렇게 해가지고 근데 돈으로 주시는 거예요. 돈으로 주면 되게 뿌듯합니다. 봉투로 줘봐요. 거기 돈이 막 보이거든 눈에. 맞죠? 그러면 그게 은근히 여러분 덜 쓰게 돼. 소비욕이 막 이렇게 아깝다 이렇게 해가지고 진짜 그렇습니다. 여기 막 이렇게 꺼내서 쓰는 거 느낌이어가지고. 자, 조선시대는 아니고 알죠? 카카오페이 같은 거 없던 시절입니다. 그때 카카오 유명하지도 않았어요. 진짜 알죠? 그때 카카오가 뭔지도 몰랐어. 진짜입니다, 여러분들. 뻥 아닙니다. 그죠? 그리고 예전에 이제 뭐지? 지금 있나? 까먹었다. 이디야 말고 뭐 있었는데 한예슬 씨가 한 거 뭐죠? 커피죠? 한예슬. 카페베네 맞나? 맞네. 카페베네 맞죠? 지금 없어진. 그렇죠? 카페베네를 처음 데리고 간 거 제 친구가 데리고 갔는데 카페베네 되게 비싸잖아요. 난 분명히 딸기우를 시켰다? 딸기 주스? 근데 컵에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 컵 이쁜 거 6,000원이요. 깜짝 놀라가지고 이런 달강도 봐라. 저거 생과일 주스집에서 사면 1,500원이야. 그땐 1,500원. 1,500원, 4,500원 남겨 먹어. 이놈 왜 듣고 간 거야? 왜 갔냐면 사주니까. 사주니까 내 돈 가지고 안 사지. 사준대요. 자기가 돈 많다고. 다시 생각해보니까 짜증나네 갑자기. 돈 많다고. 그죠. 아무튼 이렇게 절약 정신 되게 투철한 애였어요. 돈도 잘 모으고 본인이 고등학교 때부터 아무튼 그래가지고 더 날라려고 막 다 쓰고 막 하는 거.
아무튼 그래서 뭐였었냐면 저 어렸을 때만 하더라도 이제 아버지께서 봉투로 이제 어머니께 주셨거든요. 알죠? 월급 받으시면. 그리고 실제 퇴직금도 봉투로 주셨고. 알죠? 그럼 회사가 주는 거죠. 봉투는 당연히. 맞죠? 그럼 그것의 단점이 뭘까요? 망하면 끝. 회사가 망하면 길거리에 나가는 게 단점이에요. 맞죠? 그래서 이 사내 적립은 뭐냐면, 자, 죄송한데 제가 앞으로 사내, 사외는 회사 내, 회사 외라는 뜻이고, 사내 적립은요, 정말 회사 내부에 적립을 하는 게 아니에요. 아니고, 우리가 앞으로 제가 뭐라고 할까 하냐면, 회사 외부에 적립하는 게 연금제도죠. 맞죠? 그래서 회사 외부의 금융기관에 적립하는 걸 아닌 걸 제가 사내 적립이라고 할게요. 알죠? 그래서 사내 적립은 과거에 회사가 직접 퇴직금을 주는 거예요. 알죠? 근데 요것의 단점은 회사가 망하면 이제 나는 새로운 일자리를 알아보거나 정년 퇴임할 나이가 되면 이 돈으로 여러분들 생활비 충당해야 되잖아요. 그죠? 그게 이제 안 되는 거니까 그래서 이제 2008년도인가? 그때 이제 사회적립제도를 저기 유럽에서 도입을 한 걸로 제가 알고 있어요. 요식해 보려고 좀 해봤어요. 역사를. 네, 아무 의미 없죠? 자, 아무 의미 없고. 그래서 뭐냐면 여러분들이 배우신 게 예를 들어 사회적립이 여러 연금제도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재직기간 중에는 외부의 금융기관에 적립을 하고 금융기관 운용도 같이 하죠, 여러분들. 아마 여러분들이 그 회계 1급서부터 연금제도 배우셔서 아실 거예요. 기여형, 급여형. 맞죠? 그리고 이제 퇴사 시점에는 회사가 주는 게 아니라 외부의 금융기관에서 주는 거죠, 여러분들. 이렇게 하면 안정적으로 퇴직금을 회사가 망하더라도 받을 수 있는 거잖아요. 선진국의 은행은 일반적으로 지금처럼 금융위기가 있지 않은 이상 지금 몇 개 좀 파산했죠. 미국의 은행들. 물론 인수하긴 했지만. 맞죠? 그렇지 않는 이상 일반적으로 은행이 망하진 않죠. 선진국의 은행이. 종업원이 안정적으로 퇴직금을 받아갈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은 당연히 국가 입장에서 뭐를 선호할까요? 위아래. 아래죠, 아래. 맞죠? 그래서 미리 말씀드리면 앞으로 이제 배우시겠지만 지금 현재는 회사 외부에 적립하는 것만 인정하고요. 회사 외부에 적립하지 않으면 부채로 인정해주지 않아요. 알죠? 근데 우리는 회계에서는 그걸 안 배웠죠. 회사가 외부에 적립하든 회사가 외부에 적립하지 않든 다 퇴직급여 충당부채라는 걸로 100% 인정해 주잖아요. 맞죠? 그건 현실에 없는 거예요. 맞죠? 자, 세법이 더 우월해. 그럼 회계 가면 되죠. 회계가 괜찮아 이렇게 하고. 알죠? 아무튼 그래서 보시면 이게 왼쪽이 외부 적립이 내부 적립. 그래서 회사가 직접 임직원한테 퇴직금 주는 거. 알죠? 여기 옛날 방식이고요. 그리고 오른쪽 방식이 최근 방식이죠. 뭐냐면 자, 만약에 임직원에 대한 여러분들 아마 추계액이라고 해서 퇴직급여 추계액 그렇죠? 추계액이 예를 들어서 100원이다 라고 가정해요. 추계액이 100원 그렇죠? 그럼 추계액이 100원이면 여러분들이 아마 회계에서 배우신 건 추계액만큼 회사 다 넣죠. 그거 현실적으로 없는 회사예요. 실제로는 우리가 법의 80% 이상만 적립하면 된다라고 되어 있거든요. 알죠? 그래서 회사는 정말 리얼 80% 정도만 적립하고 나머지 20%는 나중에 퇴사할 때 지들이 줘요. 알죠? 그래서 여기 그래서 우리가 실제로 100원이다라고 하면 80%를 외부의 금융기관에 넣고요. 그럼 나중에 임직원이 퇴사하면 예금에서 80원이 나가는 거고 나머지 20원은 회사가 직접 주는 거니까 요거는 외부 적립이 80, 내부 적립이 20인 거죠. 여기 현실적인 회사들이에요. 그래서 우리 시험에서도 다 외부에서 나가는 게 아니라 외부에서 나가는 것과 회사가 직접 주는 것 같이 내요. 현실적으로. 그렇게 줘요. 실제로. 됐죠? 그럼 당연히 아까도 여러분들이 맞추셨지만 정부는 외부 적립을 선호해요. 반드시. 됐죠?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자, 그럼 열어보세요. 만약에 여기 보시면 만약에 이 추계액이 100원이다 라고 가정해 볼게요. 추계액이 100원. 여기서 추계액은 퇴직급여 추계액이다 라고 아마 여러분들이 배우셨을 겁니다. 맞죠? 자, 퇴직급여 추계액이 100원이다 라고 가정을 해볼게요, 여러분들. 그러면 이 퇴직급여 추계액이 부채잖아요. 여러분 아실게요. 앞으로 이 추계액, 퇴직급여 추계액은 부채 잔액입니다.
우리 아마 여러분들이 이렇게 배우셨을 거예요. 회계 때 그 모든 임직원이 퇴사한다면 회사가 줘야 될 퇴직금 추정액이죠. 맞죠? 그럼 요거는 추정되는 부채죠. 맞죠? 그리고 미래에 나갈 부채지 지금의 부채는 아니에요. 미래의 부채잖아요. 맞죠? 근데 우리가 분기 어떻게 해요? 얘가 만약 1기다라고 하면 12월 30일 날 어떻게 분기 끊어요? 대변에 죄송하지만 저 퇴충이라고 하면 안 될까요? 팔 아파. 퇴직 플레임은 퇴직 급여 충당 부채에 100원 이렇게 잡고요. 12월 31일 날 차변에 뭐 잡아요? 그것도 퇴직급여 잡잖아요. 이건 네 글자니까 다 쓸게요. 퇴직급여 100원. 그러면 질문. 이 부채는 지금 당장의 부채예요? 미래의 부채예요? 미래에 지급할 부채인데 올해 연도에 부채로 인정받은 거죠. 그럼 차변에 뭐가 와요? 비용이 오잖아요. 송금이 와요. 그럼 세법 입장에서는 미래에 나갈 부채를 세법이 올해 연도에 부채로 인정을 해주면 그건 차변에 비용이 오니까 회사는 세금이 그만큼 줄겠죠. 이해되세요? 그래서 이렇게 미래에 나갈 돈이 부채로 인정을 받게 되면 미래에 나갈 돈이 지금 미리 비용으로 인정을 받기 때문에 회사 입장에서 분명 미래에 나갈 돈 나가지도 않았는데 미리 비용으로 인정받으니까 좋은 거예요. 그래서 앞으로 여러분들이 세법에서 미래의 부채를 지금의 부채로 인정해 준다라는 건 미리 송금으로 인정해 준다라는 뜻이고 반대로 미래의 부채인데 송금으로 인정하지 않는다라는 건 뭔 뜻이에요? 죄송해요. 미래의 부채인데 지금 부채로 인정하지 않는다라는 건 미리 송금으로 인정해 주지 않겠다라는 거예요. 되세요? 이거 되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는 뭐냐면 이 외부의 금융기관 있잖아요. 외부의 금융기관에 넣는 건 이건 추정되는 거예요? 명확한 거예요? 그래서 엄밀히 얘기하면 명확한 거예요. 왜 명확하냐면 외부의 금융기관 넣었잖아요, 여러분들. 맞죠? 명확하니까 요거는 나중에 이제 배우시겠지만 야 나중에 종업원이 퇴사하면 확실하게 줄 수 있는 부채니까 미리 비용 미리 올해 연도 말에 부채로 인정을 해줄게. 알았죠? 그럼 미리 비용 인정 받는 거예요. 알았죠? 그래서 지금 현재는 이렇게 외부 적립을 반드시 해야지만 인정해주고 부채를 미리요. 그리고 지금 현재 이렇게 회사가 직접 추정하는 거 있죠. 회사가 직접 퇴직금을 추정해서 계산하는 거 있잖아요. 요거는 지금 현재는 부채를 하나도 인정하지 않아요. 반드시 외부 적립을 하라라는 얘기죠. 그래서 요 내부 적립 부채가 아까 했던 퇴직급의 충당금이 안중해진 거예요. 근데 제가 배웠을 때까지만 해도 40% 정도 인정해 줬었거든요. 그랬다가 점차율을 5%씩 내린 거예요. 왜냐면 40%다 빵 풀어 해버리면 사람들이 이 새끼 봐라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맞죠? 그래서 40%, 35%, 30% 이렇게 5%씩 줄여가지고 2016년도에는 이제 하나도 인정하지 않는 걸로 바뀌어가지고 중요성이 많이 떨어진 거예요. 그래서 아무튼 그래서 아까 했던 미래에 나갈 부채를 지금 부채로 인정을 해주면 미리 송금을 인정받는 거니까 회사는 좋다. 이 정도 기억하셔야 됩니다. 맞죠? 자, 그러면 이제 여기 보시죠. 여러분들이 아마 이제 여기 위에는 필요 없어요. 우리 시험이 예전엔 중요했지만 지금은 안 중요해요. 아래 보시면 돼요. 뭐냐면 자, 여러분 질문 좀 우리가 퇴직 연금 쪽이 확정 급여형이 있고 확정 기여형이 있죠, 여러분들. 그래서 이거 배우셨을 건데 다시 그냥 할게요. 자, 보시면 자, 우리가 이제 임직원이 퇴사할 때 줘야 될 퇴직금이 100원으로 추정된대요. 추정되는데 급여형은 외부의 금융기관에 넣지만 법인의 퇴직금 전용 계좌에 넣죠. 그러면 법인이 자신의 계좌에 넣는 건 퇴직금을 준 게 아니라 예금한 거예요, 그냥. 맞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아마 이거 플레임으로 퇴직 연금 운용자산이라는 계정 과목 잡을 거예요, 분명히. 맞죠? 그죠, 여러분들? 자, 그리고 이제 아마 이제 고객이 이제 얘네들이 운영을 하죠. 얘네들이 열심히 운영을 해서요 20원을 벌었대요. 20원을 벌었다라고 하면 법인 계좌에 120원이 들어가 있는 거잖아요, 여러분들. 맞죠? 그럼 나중에 임직원이 퇴사할 때 얼마 줘요? 120원이요? 아니죠. 100원 계속 안 주고 있어요, 여러분들. 안 주고 있으니까 100원만 주면 되는 건데 거꾸로 만약에 회사가 여기 금융기관이 손실을 낸 거예요.
그럼 손실을 내면 어떻게 됐어요? 법인 계좌에 80원밖에 없는 거잖아요. 거꾸로 얘기하면. 근데 나중에 종업원한테 줘야 될 퇴직금은 여전히 100원이지 안 줬으니까. 맞죠? 그럼 새롭게 예금을 다시 해야 되는 거고요. 맞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급여형은 아마 운용 책임이 법인한테 있다라고 배우셨을 거고, 그 다음에 중요한 게 이거죠. 우리가 추계액으로 인정되는 부채를 충당금이라고 불러요. 충당금. 아시죠? 충당금. 추정되는 걸 미리 인정해 주는 거 우리가 충당금이라고 하는데, 우리가 여기 확정급여형은 추계액이 존재하죠. 퇴직금 주기 전까지는요. 맞죠? 그래서 확정급여형은 충당금을 인정을 해요. 추계액이 있으니까. 자, 근데 기여형은 바로 띄울게요. 자, 기여형은 보시면, 자, 우리 기여형은 외부의 금융기관에 넣지만 개인의 퇴직금 계좌에 넣는 거죠. 여러분들 배우셨을 거예요. 처음 보시면 큰일 나. 그렇죠? 넣을 거고요. 요거는 우리가 회사가 임직원 계좌에 준 거예요. 맞죠? 단지 종업원이 퇴사하기 전까지 못 찾을 분 준 거니까 요건 아마 여러분들이 퇴직급여라는 계정 과목 처리할 겁니다. 맞죠? 맞죠? 자, 그래서 이제 우리 금융기관이 잘 굴려가지고 20원의 수익을 내면 개인의 퇴직금 계좌에 120원 있으니까 나중에 퇴사할 때 120원 받아가면 되는 거죠. 거꾸로 손실을 내면 80원밖에 없으니까 80원만 받아가는 게 되는 거고요. 그죠? 그럼 질문. 그럼 임직원에 대한 추계액이 있어요? 없어요? 기여형은? 없어요. 왜 없죠? 맨날 주고 있는데 추계액이 어디 있어? 그렇죠? 그래서 추계액이 존재하지 않아요. 기여형 같은 경우에는. 그 말은 충당금이 없다라는 거예요. 추정되는 부채인 충당금이 없다라는 겁니다. 그럼 우리는 지금 다 충당금 쪽이잖아요. 퇴직금 쪽은. 맞죠? 그래서 기여형은 입력 안 합니다. 이거 기억하셔야 돼요. 실기 때 기여형에 뭔가 여러분이 넣으셨다라고 하면 죄송합니다. 큰일 난 겁니다. 큰일 난 겁니다. 됐죠? 됐죠? 조심하시고. 됐죠, 여러분들? 네. 자, 그리고 요거는 개인기속이다라는 거 참고. 자, 됐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여러분들 여기 추계액이 제가 뭐라고 했냐면 여기 연도 말 회사의 부채 잔액이다라고 했죠. 추계액이요. 맞죠? 추계액이 부채 잔액인데 여러분들이 그 기업 회계 기준이 2개 있다라고 했죠. 원래 3개지만 중소기업은 논외로 하고 국제회계 기준, 우리가 배우는 일반 기업 회계 기준 거기에 추계액이 달라요. 우리가 이제 추계액은 여러분들이 일반 기업 회계 기준은 일시퇴직 쓸 거예요. 모든 임직원 퇴사할 때 퇴직금 줄 금액. 하지만 국제회계 기준은 보험수리 기준 추계액이라는 거 쓰거든요. 무슨 말인지 모르겠어요. 보시면 아시겠지만 뭔 소리지 저거? 그죠? 그냥 이런 거잖아요. 우리는 그럴 필요 없어요. 그냥 여러분들이 외우실 건 여기 추계액 쪽은요. 무조건 둘 중에 큰 거 써요. 맥스 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외우실 건 일시퇴직 추계액하고 보험수리 기준 추계액 둘 중에 큰 거를 쓴다라는 것만 외워주시면 됩니다. 그럼 여러분 질문. 그럼 추계액이 비용이에요? 추계액이 비용은 아니에요. 왜냐하면 추계액은 부채예요. 부채는 누적이지 단기 거가 아닙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대손이든 퇴직급여 충당부채든 회사가 설정한 게 비용이잖아요. 어떻게 해요? 기말에 예상한 거에서 이미 있는 거 뺀 나머지 설정하죠, 여러분들. 회계 때 배우셨으니까 이 정도 알아들으실 거라고 믿어 의심하고요. 많이 의심해요, 지금. 자, 농담이고. 자, 그리고 개정과목 외워주셔야 돼. 개정과목 암기입니다. 개정과목을 암기하셔야 이 란에 넣어야 되는지 안 넣어야 되는지 그런 것들 판단합니다. 뭐냐면 아마 여러분들이 기업회계 기준에서는 그게 외부 적립인지 외부 적립이 아닌지 그게 부채 개정 과목이 달라지지 않아요. 아마 다 퇴직급여 충당부채라는 이름으로 배우셨을 거예요. 맞죠? 그래서 우리가 일반 기업회계 기준은 퇴직급여 충당부채 다 씁니다. 그냥 그게 외부 적립이든 외부 적립이 아니든. 맞죠? 그리고 추계액의 100%를 다 인정해요. 그게 외부 적립하지 않더라도. 맞죠? 회계는 회계. 그죠?
근데 하지만 세법은 개정 과목이 달라요. 외워주시는 거예요. 뭐냐면 외부 적립을 하지 않아도 이 퇴직급여 충당금은 외부 적립 없어도 외부 적립이 없어도요. 우리가 세법상 인정하는 부채를 퇴직급여 충당금이라고 불러요. 외부 적립이 있어도 없어도 세법에서 인정하는 부채를 우리가 퇴직급여 충당금이라고 하고요. 그 다음에 퇴직연금 충당금은 외부 적립이 있어야 돼, 반드시. 외부 적립이 있어야지만 우리가 세법에서 인정하는 부채를 우리가 퇴직연금 충당금이다 라고 불러요. 그죠? 근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2016년 이후서부터는 외부 적립을 하지 않으면 인정되는 부채인 퇴충은 언제 없어요. 인정되지 않아요. 알죠? 하지만 시험에는 어렵게 출제하면 퇴충이 나올 수도 있기 때문에 전 퇴충이 있다라고 가정하고 출제를 연습을 시킬 겁니다. 알죠? 퇴충이 없으면 쉽거든요. 연충이. 미리 말씀드린 연충만 나와요. 거의 시험에는 연충. 알죠? 그래서 퇴충 쪽을 지금 들어갈 거거든요. 들어갈 건데 퇴충 쪽은 그냥 연충을 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만 잡아낼 겁니다요. 넘어가고.